저 남자 누굴까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남자입니다. 사제총으로 자신의 아들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 그런데 새로운 진술 하나가 알려졌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끊겨서 아들을 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정 불화라고만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게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킹쇼를 품게 됐는지. 피의자가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무슨 상황입니까? 무직입니다. 생일 파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피의자의 아내는 그 자리에 없었는지. 피의자의 아내는 이혼한 지 20년 됐고요. 예, 그래서 피의자만 그 해당 범행 장소에 갔었던 것이고. 우리가 보통 범죄 심리에서는 동기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말하자면 오래된 동기와 최근의 동기를 구분을 합니다. 누적된 형태의 것은 사실은 범인이 느끼기에는 약간 소외가 된 상태였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 때문에 오래된 동기는 가정 불화일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심리적 차원에서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이 사건 지금까지 쭉 쫓고 계신 오윤성 교수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니까 본인 생활비가 끊겨서 경제적 지원이 끊겨서 아들을 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도 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죠. 처음에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가정 불화다. 그리고 예. 더 이상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얘기죠. 이 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해서 예. 과연 그 좀 더 정확한 범행 동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들로부터 어떤 그 생계 지원금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작년 연말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때부터 그게 끊겼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남성이 살고 있는 그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기 그 전처의 명의로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뭐 이 평수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한 달 관리비도 그게 그 적지 않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대형 평수인가요? 70평? 예, 70평 이상 된다라고 하니까. 평으로 만약에 한다면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작년 뭐 연말부터 이거 예. 끊겼다면 지금 이제 그 따져봐도 한 뭐 7달 뭐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과연 그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품었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그 진술이 뭐냐면 이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을 뭐 구입을 해서 사제 총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 또는 뭐 그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무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뭐 그것도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가정 불화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중요한 그 원인이 뭐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시점이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쇠파이프로 사제총기를 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활비 끊긴 것과 시점이 비슷하니까 이게 동기다. 저 전문가 아니어도 그래도 범행 동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오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유는 이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을 단일 원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로는 이거는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범행 동기에 접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A다, B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가정 불화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가족 구성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이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되는 그런 어떤 감정의 응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범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경제적인 지원이 끊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뭐 본인이 그 이해를 하고 또는 본인이 수용하는 그 차원에서는 자기는 뭐 버림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예. 그거 자체로만 가지고 자기가 낳은 그 장성한 아들을 그런 식으로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인들은 이해를 도저히 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생활비 끊겨서 그랬다는데, 사업할 가게, 대학원 비용, 이혼 후에도 지원 아끼지 않았다는 게 유족충 얘기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이렇게, 물론 뭐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은 뭐 180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정 불화다, 자주 왕래했다, 생활비가 끊겨서 불만이었다,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 며느리 손주까지도 살해 시도했다. 이런 진실 공방의 중간에 팩트는 있을 텐데, 이 양측의 생각이 정말 인식의 차이인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것을 가지고 이쪽이 말이 맞다, 저쪽 말이 맞다라고 따지는 것 자체, 그 시도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가족 구성관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복잡한 어떤 심리적인 대립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뭐 가정 불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왕래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왕래하면서도 가정 불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전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예컨대 그 범인의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뭐 작년 연말부터 생활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아들로부터 끊겼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혹시 자기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런 어떤 의견의 일치를 봐서 엄마의 얘기를 듣고 뭐 끄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을 살해한 것은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타겟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살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여러 사람들은 예.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남편이라든가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피해를 당하는데 거기에서 죽음의 공포를 갖다가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당연히 자기들도 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범인이 얘기하는 나의 어떤 그 일차적인 그 타겟은 자기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서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이 사람의 말이 맞다 저 사람의 말이 틀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OX 문제로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전문가께서 쭉 얘기를 하셔도 사실은 이 사제 총격범의 감정선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고 아들을 쐈다는 건 글쎄요. 그거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더 중요하고 오 교수님. 그런데 이게 조금 경찰 대응도 물론 프로파일까지 범죄 심리 전문가까지 투입해서 이 남성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그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은 있는데 뭔가 이 경찰서 내에서도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최초에 이제 경찰에서 이제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범행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 즉 예. 아들로부터의 그 지원금이 끊겼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일부 그 방송의 단독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해당되는 그 연수 경찰서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천 경찰청에서는 또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그 현지 경찰서와 그리고 경찰청 간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이라든가 뭔가 이 언론에다가 발표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정확한 어떤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어떤 혼란만 이렇게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발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좀 더 심층 깊게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뭔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본다는 근데 거죠. 사실 이런 것도 그냥 주장인 거잖아요. 이 사람의 주장이고. 그렇죠. 주장을 들었네 안 들었네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시간보다 빨리 알려주는 것보다 정말 근본 원인 이런 걸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사제 총격범 60대 남성의 여러 기사를 접하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다음 화면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었는데 여기 한 100여 명 정도 주변 주민들이 대피를 했었던 이 타이머까지 설정이 됐던 폭탄물 15개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터졌다면 장갑차도 날릴 수준이었다라고 하네요. 네, 이게 이제 그 테러학회 회장인 그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예. 인화성 물질의 1.5리터짜리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에서 총 15개를 각 방마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시한 장치를 설치를 해서 사실 이제 경찰이 조 씨를 검거하고 난 뒤에 조 씨가 사실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자기 집에도 그런 폭발물 또는 뭐 인화물질을 설치해 놨다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스스로 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 집을 떠날 때는 그런 생각으로 했겠지만 막상 거기에서 검거되고 나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사전에 이제 제거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 실제로 이 기폭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뭐 장갑차 얘기까지 나오는데 상당한 피해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경찰에서 이 폭발물 위력에 따라서 이 조 씨에게 폭발물 사용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폭발물 사용죄는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대단히 예. 중한 범죄입니다. 중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전히 이제 수사 속보를 갖고 제한된 정보하에서 범행 동기를 우리 스스로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지만 오 교수님 며칠 전에 다른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오 교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스파우즈 리벤지 필리사이드라고 해서 범죄 심리 전문 용어를 쓰셨어요. 좀 풀어주시면서 여전히 저 생각에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스파우즈 리벤지 필리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그 배우자에 대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배우자가 아끼는 뭐 설사 자기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을 살해하는 그 행위인데 이거는 이제 그 범죄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로 이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2021년에 오웬스 사건이라고 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아니나 예. 가끔씩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그런 어떤 그 배우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주로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그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어떤 그 남녀가 사귀는 가운데서 그 여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여성이 아주 아끼는 반려동물을 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일종의 데이트 폭력 형식으로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아끼는 거를 해한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결혼을 해서 예. 자기 자식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그 대상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성한 자기 자녀를 그것도 자기 며느리와 또 이제 손주 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사건이 상당히 좀 이렇게 특이한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존재를 했지만 예. 적어도 이 남성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이 아들이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들과 전처가 같이 하는 자리를 갖다가 본인이 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지금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이 가족들 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교류가 활발했다면 예. 만약에 자기 아내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면 이 구집이 이런 자리를 갖다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생활비가 끊겨서 아들을 쏴 죽였다라는 진술이 나왔다. 고지것대로 믿을 수 없으니까 좀 혼선이 수사당국에도 있는 듯한데 이게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여러 주목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속보를요.